이재명 부부가 재판을 받았어요. 오전에는 이제 김혜경 씨가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재명 씨가 재판이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그 최철호 전 KBS PD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제 좀 오래된 거라서 사실은 이 2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2년 전.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이름을 거의 아무도 몰랐던 이재명이 분당에서 그 아파트 재개발에 관한 어떤 분쟁이 있으면 거의 개입해서 일을 해내는 변호사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분당에 백궁 파크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백궁 파크뷰 아파트. 지금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이번에 재개발 되나요? 분당 일상 일기 신도시 뭐 재개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많은 혜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있으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이게 뭐 분양에 뭐가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KBS의 최철호 PD가 이걸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PD들도 취재하잖아요. 기자들만 취재하는 건 아니고. 근데 현장에를 온 겁니다. 비디오맨, 오디오맨 같이 이제 PD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성남시에 가서 그때 성남시장 이름이 김병량 그 뒤로 세상 떴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이에요, 지금은. 근데 당시 이제 김병량 시장한테 이제 취재가 안 되니까 저는 검찰에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저라도 안 만나주죠. 괜히 뭐 뒤 파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에 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 최철호 PD가 찾아갔는지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났는지 이제 만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최철호 PD도 따뜻한 건 아니죠. 그럴 때 이제 기자들이 또는 뭐 취재하는 PD들이 장난을 좀 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칭을 하는 거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쪽은 잘 모르는데 여보세요. 나 수원지검의 김길동 검사인데 다 이렇게 유압적인 모습을 나 김길동 검사요. 시장 계신가? 이제 비서가 받았다면 좀 연결해 주세요. 그 이제 비서도 기자 전화는 끊어버리지만 아니 그 담당 주무검사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안 바꿔줘요. 잠깐 기다리세요. 시장님 저 수원지검의 김 검사가 전화했는데 그래 연결 좀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때 최철호 PD는 수원지검의 누구 검사라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이재명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그쪽에는 빠삭하니까. 이변. 이럴 때는 누구 검사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서로 좋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수원지검에 이 검사라고 하면 돼. 이게 지금 김병량 성남시장 담당 검사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장 방에 이재명도 함께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검사 사칭, 다른 그 법률적 유식한 말로 바꾸면은 공직자 자격 사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변호사가 재판을 받았어요. 그것도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150만 원 벌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을 받으면 당연 무효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그러면 그 당시에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이 공직자 사칭을 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대법원 판결 그거보다 더 권위 있는 판단은 없잖아요. 최종적인 판단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 22년 전에 있었던 일, 이재명 변호사에게 150만 원 벌금까지 대법원에서 너는 검사를 사칭했어 라는 판단이 다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 뒤로 이재명이 이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는 벌써 끝났죠. 그냥 그걸로 150만 원 벌금으로. 근데 이재명이 이제 계속 선거에 나오는 겁니다. 성남시장 선거에도 나오고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그런 나올 때마다 상대편이 그 같은 경쟁 후보가 이재명한테 그때 당신은 말이야 검사 사칭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신은 전과자야.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억울해. 내가 대법원 판결 150만 원 벌금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니야. 성남시장에 전화를 건 사람은 최초로 PD였어. 나는 그냥 검사 이름 물어보길래 검사 이름 가르쳐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김병량 시장은 이미 고인이 돼버렸잖아요.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막 치르고 이럴 때 김병량 시장은 이제 고인이 됐으니 이분한테서는 어떤 얘기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성. 이 사람과 이재명이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 수행비서에 있던 김진성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때 말이야. 성남시하고 KBS하고 짜고 성남시하고 KBS 짜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이제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고발하고 KBS도 고발하고. 그런데 KBS 고발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래도 이재명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이 센 KBS에 대한 고발을 취소를 하면서 모든 죄를 이재명한테 덮어 씌웠다. 라는 식으로 증언을 좀 해달라. 라고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 복잡한가요? 이게 이제 위증교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김진성이 이걸 다 녹음을 해놨지 않습니까? 글쎄. 녹취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녹취가 내용이 뭐 똑 떨어지 이렇게 불분명한 대목도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그 변호했을 때 그 변론 있잖아요. 이재명의 변론. 그러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KBS하고 성남시가 짜고서 저에게 모든 걸 뒤집어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그 변론을 김진성 씨한테 뜩 보여주면서 자, 한번 읽어봐. 요대로 진술하면 돼. 요대로. 그랬다는 거죠. 재밌죠? 사건이. 이제 이게 위증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경쟁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고 그게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그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선거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위증교사도 진행되고 있고 공직선거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뭐 금년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재판에 최철호 PD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얼굴 최철호하고 이재명이 서로 이제 얼굴을 딱 맞대고 재판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철호 PD가 이 사람 강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는 걸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경악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철호 PD가 나와서 뭐 자기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때 그 취재 방식에 관한 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성남시하고 KBS하고 짜서 뭐 뒤집어 썼다느니 뭐 누명을 썼다느니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거는 그 이제 당시에 그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소연 씨가 나왔는데 배소연 씨 또 재산에 관한 얘기가 어제는 검찰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소연 씨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죠. 매우 악질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소연 씨가 자기가 성남시장님, 이재명 시장님, 김혜경 사모님을 모시고 왔던 그때부터 경기도지사 그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거의 모신 거예요. 뭐 집사, 몸종이란 말은 너무 과한 말 같고 아무튼 그 어간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김혜경 씨가요. 그 사이 이제 결혼도 했고 결혼식장에 그 이재명 시장 부부가 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소연 씨가 부자더라고요. 재산이 한 80억쯤 된다는 거죠. 보니까 뭐 서울에도 아파트가 있고 서울에 아파트가 2채가 있더라고요. 뭐 송파구에도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 영통에 뭐 상가가 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법인카드로 이제 사모님한테 음식 조달을 계속 하면서 그걸 처음에는 자기 카드로 음식 값을 이제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갖고 이제 경기도 총무과에 가면은 그거를 또 법인카드를 줘서 그걸 그 이튿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자기 개인 카드 있던 것은 이제 취소를 시키고 그리고 사모님한테 가서 음식을 줄 때마다 사모님이 그거를 현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현찰을. 그러면 이건 이중으로 받았으니까 착복, 횡령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혜경 씨한테서 받은 그 밥값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산다?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이 5급 사무관이 배소연 씨가 5급 사무관입니다.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80억을 모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지금 거기에 얽혀있는 비리를 파들어가는 지금 초입에 있다. 이게 고구마 줄기 지금 앞부분이 지금 딸려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걸 쭉 들어올리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거다. 이게 단순히 법인카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배소연 씨의 재산 증식 과정을 이제 면밀하게 검찰이 파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깜짝 그런 비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그런 재판이 김혜경 씨한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모님 팀이 있었다 없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